수의사는 동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순간에는 항상이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해야 되지죠. 사람만 살아갈 수 없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동물 등록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약간 유명무실한 제도 아닌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등록제를 처음 만들 때 조금 잘못된 점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동물 등록제는 반드시 내장형 칩으로 해야 돼요. 근데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물 내장 칩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언론에 과대 포장을 해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칩, 내장의 칩을 하면은 다 암이 발생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뭐 MRI, CT 찍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단 내리는데 문제가 생겨.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인데 너무나 많이 알려지다 보니,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도 모든 유기동물을 입양해 갈 때든지 이런 것들 다 내장형 칩을 삽입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형 칩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동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목걸이 타입은 어때요? 빼면은 또 그렇죠. 안 한 거나 목걸이 내가 다름없으니까. 해갖고 내 서랍 안에 여놔놓고 이죠. 그냥 밤에 가갖고 버리고 나서 옆집 사람, 너 강아지 아니라 그 아니야. 강아지는 막 주인 보고 반갑다 꼬리치고 그러는데, 모르는 야, 니 강아지야. 누구야? 이러면은 사실 경찰이 아무리 가갖고 주인 맞아요 물어볼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예. 옆집 사람이 봐서는 이 강아지가 옆집에 맞는데 그 옆집에서는 내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은 그 강아지 어쩔 수 없이 경찰관들이 데리고 오면 유기견 보호소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했는 경우에는요, 99.9%는 다 찾아가요. 다 확실히 찾아가지. 책임감이 더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예. 고양이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 3월부터 입양할 때는 내장형 칩을 삽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도 그래도 다행이라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한번 칩을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칩이 실질적으로 억수로 막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크고 아플 거 어떡하지? 통증이 뭐 어떤 사람들은 칩 삽입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갖고 뭐 피부를 인시전 해갖고 절개하고 그 안에 넣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말 요 바늘입니다. 요 바늘, 요만한 바늘에서 사실 몸에 한 번이죠. 이것이 피부에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은요, 삽입이 돼요. 요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겁내지 마시고요. 보호자분들께서 동물병원에 가서, 그죠? 칩으로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래야만이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확실히 막 면접을 본다거나 굉장히 까다롭게 동물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키우고 싶다 하면은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또 보호소에서도 미성년자만 아니면은 다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서는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일단은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 신고를 하면 자기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 예.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미성년자들은, 어린애들은 인터넷 잘 보잖아요. 그래 막 보고 금방 무료로 입양하니까요. 저거 엄마나 아빠 쫄러갖고 입양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사진을 보고 친구가 키우니까 이뻐서 달라지만 자기가 진짜 집에 왔을 때는 한두 달 지나면은요, 다 누가 몫이 되고 부모님 몫이죠. 부모님이 다 사료주고 물 주고 모욕시키고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 동물들이 학대가 받고 이죠. 또 진짜 귀찮은 이죠. 동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와갖고 금방 입양을 해가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요 보호소에 가갖고 내가 시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한 번씩 보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집에 가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에 보호소에 있는 담당자하고 좀 인터뷰도 좀 해갖고 얘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 저희들도 품종이 있는 동물이 유기보호소 오면은요 서울에서도 막 오고 이죠. 지금 부산에서도 오고 서로 입양한다고 한 20명 정도가 막 이죠. 서로 왜 내인데 입양이 다 이제 내가 잘 키우다 하거든요. 좀 그런 거 말고 좀 불쌍한 애들 좀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잡종들 키워보면 더 영리하고 이죠. 주인을 훨씬 더 잘 따라요. 근데 잡종을 키우면은요 할머니들이 그래요. 항상 더 정이 간다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버리는 내 버리면은 얘가 보식당 집에 가거나 안 그러면 학대받고 이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를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도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동물을 키우면은 자기의 삶의 의지가 이제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이 많아요. 수의사가 되시고 나서는 내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호소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안락사를 하실 때도 고충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유기견 보호소 저 같은 사람 수의사로서 수의사는 뭐예요? 동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을 죽여야 되는 순간에는 항상이죠. 마음에 한쪽에는 안 좋은 적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안락사를 무조건 10일 딱 지났다고 해서 안락사 시키지는 않아요. 모든 보호소에서요. 10일 지나면 10일간 동안에는 주인을 찾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일 지나면 이게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입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이 가능, 질병이 걸릴까 얘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얘가 덩치가 너무 크다. 그죠? 근데 한 달 데리고 있어 봐도 전화 한 통화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죠. 이 보호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간이 한정돼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요, 사실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항상이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보호소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낫겠다. 그런 쪽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 동물이 키로수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체급도 다른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되게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항상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실질적이다 보니까 이죠. 동물의 복지라든지 일반적인 시민들은 강아지가 교통사고 나갖고 내가 구조해 오면은요,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다 주면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왜 TV에 보니까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구시 조례에 보면은 응급처치만 하도록 돼 있지죠. 걔를 수술을 하다든지 뭐 중요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사실 하지 지원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2kg 되는 강아지가 와서 안락사 시키느냐, 30kg 되는 강아지가 와서 안락사 시키느냐. 유기견 보호소가 여러 군데가 대구에 있는데죠. 대부분 보면은 대형견을 유기견 보호소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형견들 대부분 입양이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그만 사이즈의 개들은 그래 입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를 시키면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2kg나 30kg나 똑같이 12만 원이라는 것을 보조금을 줘요.
그러다 보면 30kg 되는 애를 안락사 시켰을 경우에는요, 12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안락사를 시킬 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규정이 그래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을 투입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마취하고 안락사 그것만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30kg 되는 애를죠,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화장 비용이죠, 킬로그램에 따라서 화장 비용을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떨 때 상당히 보호소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유기견 보호소 옆에 이제 모양탕 같은 게 있어서이죠. 그런 것도 옛날에 언론에 한 10년 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왜? 국가에서 충분한 보조를 해주고 하면 그런 유혹에 안 빠지겠지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국가는 항상 그래요. 일이 문제가 되면 이제 그다 돼서 뒷문 단속하기 바쁘죠. 네가 잘못했잖냐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운영의 동물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지원이 돼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동학 수의사님이시잖아요. 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 이제 반려동물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라는 분들을 위해서 삼행시로서 네. 한번 네. 바로 운 띄워드릴까요? 네. 최고를 자랑하는 수의사로서 오, 시작부터 좋은데요? 네. 동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오학.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동물을 키우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속담 한 말씀.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거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동물을 키우니까 책임감이 필요할 거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주변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가 공존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해야 되지, 사람만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물들이 같이 살아가야 돼. 우리 꼭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좀 배려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